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춘재로 인한 피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한겨레도 등 돌리게 만든 광화문의 열기, 이런 소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김태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집회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말과 어제 새벽까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5시경에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는 길에 그 캄캄한 새벽에 우리 아기 2명 태우고 저희 가족들은 차에서 자고 저는 혼자서 4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아침까지 운전을 해서 온 거죠. 그때 저는 운전하는 그 내내 몇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안개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날이 밝아오면서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봤더니 와, 무지개가,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2개가 떴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많이 보일 때는 3개, 4개씩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무지개를 한 4시간 정도 보면서 계속 올라왔는데요. 그때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집회가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 놀라운 일이, 그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무언가 희망의 약속, 저는 그것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집회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마쳐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여러 단체 분들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 가족의 고통이 수백 배,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죠. 원래 죄 지은 자는 괴로운 법이에요. 그거 당연합니다. 아프지도 않았던 몸이 아프게 되고 스트레스로 극히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물만 마시게 됩니다. 그게 조국 일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피의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연쇄살인범도 똑같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도 똑같이 괴로워요. 그리고 이춘재 가족도 괴롭습니다. 이춘재의 가족은 살인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아무 죄 없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잘못 키운 죄는 있겠죠. 아무튼 그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조국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춘재 모친보다 조국 가족은 더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춘재 모친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조국 가족은 다 같이 범죄에 관여되었다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춘재 모친하고 조국 가족은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춘재 모친은 아무 죄가 없고 형법상, 조국의 가족들은 죄가 있다고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받는 그 괴로움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한 숙명인 것입니다. 이춘재 모친도 자기 자식이 살인자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좀 괴롭다고 나오는 거예요. 조국 가족과 똑같은 겁니다. 김종민 의원은 같은 잣대로서 모든 수사받는 사람들의 가족도 그 고통이 있다면서 같이 감싸 주십시오. 왜 조국 일가만, 조국 가족만 감쌉니까? 더군다나 피의자인데. 자, 국회의원이라면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생각하셔야죠, 의원님. 이춘재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야죠, 의원님. 자,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로 인한 피해자는 그 사망이라는 최고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처럼 피해자 측의 고통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조국과 그 가족으로 인한 피해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조국이 불러일으켰던 그 국정 파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일단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피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으로 인해서 박탈감과 분노와 스트레스를 온 국민이 받았는데요. 초기에는 학부모와 그 학생들이 그 피해를 받겠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너무나 큰 박탈감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좌파 정부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했어요, 조국이. 자유보다는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 정부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았으니까 그 충격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딸, 그 조민의 사건으로 그걸로 인해서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느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려대학교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교인 조민의 모교 한영외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명예 똥칠했습니다. 조민이가 갔던 대학원 뭐가 있죠? 서울대 그리고 대학교 고려대가 있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학생들은 조민보다 더 가난하고 그리고 공부를 더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장학금을 조민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그 장학금 받을 기회를 빼앗긴 그 학생들 너무나 큰 피해자입니다. 분노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민으로 인해서 진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각각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 입학에서 조민 때문에 떨어진 한 명이 있을 것이고요. 서울대 대학원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여기서 조민 때문에 떨어진 각각 한 명씩이 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피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치시죠. 공무원 시험 치는데 저런 학생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생각 못 하십니까? 특히 30대 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분들 그가 잘 이해하겠죠. 그 조민 때문에 떨어진 그 마음을 똑같이 이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조국과 조국 가족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공범이긴 하지만 조범동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조범동의 부모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조범동이 지금 30대 아닌가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조범동의 부모는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조국과 정경심한테 엄청나게 분노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 지들 돈 벌자고 그 욕심에 우리 어린 애를 꼬셔가지고 범죄자로 만들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같이 공범일지라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집안의 어른이 아니에요. 정경심도 당숙모 아닙니까? 어른들이 애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조범동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범동은 조국 부부에게는 어찌 보면 자식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조범동이는 조민하고 나이가 더 가까워요. 세대가 더 가깝습니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조범동의 부모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의 그 사모펀드, 그 욕망의 재테크, 그걸로 인해서 일단 그 공범들이 있죠. 익성 대표, WFM, IFM, 여기 대표들도 있죠. 이 사건에 연관된 이 법인 관계자들, 직원분들, 이 사람들 괜히 조국 부부한테 엮여가지고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괜히 조국 펀드, 그 가족 펀드하고 엮여가지고 이거 진짜 구속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앞으로 사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통상 그런 거 잘 생각 못 할 건데 저는 이번에 김 의원님 얘기 듣고 그런 피해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분들과 저는 한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와, 피해가 크더라고요. 완전 제 입장에서는 좋은 취재가 되었지만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국과 그 일가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피해는요, 나비 효과죠. 엄청납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이런 방송 했었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조민이가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다면요, 의료사고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만약에 조민이 의사가 되어서 의료사고가 났다면요, 일반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피해는 또 끝이 없습니다. 웅동학원도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선생님을 채용한 그 대가로 무려 2억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뭐 수사에서 밝혀졌겠죠. 그 양반이 과거에 부산 지역에서 건달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지금 이 행태를 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안이 기각된 건지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저지른 그 죄는 죄명이 배임수재죄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한테 일을 맡겼던 그 사람을 배신하면서까지 돈을 받아 챙겨 먹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배임수재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은 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임무를 맡긴 거죠.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임무를 배신하고 사사로이 자기한테 돈을 준 사람한테 이익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아 먹은 거죠. 이거 공무원이 돈 뇌물로 2억 받아 먹은 거, 그거랑 아주 비슷한 겁니다. 조국의 동생이 민간인이라는 그 신분만 빼고는 똑같은 겁니다. 조국의 동생이 민간인이라는 그 신분만 빼면요,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먹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동생이 그 받은 그 혐의, 배임수재죄를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중범죄인지 이제 조금 쉽게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조국의 동생으로 인해서 웅동학원도 피해를 본 것입니다. 웅동학원의 학생들이 1차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돈 써서 실력 없이 들어왔던 그 선생들한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웅동학원이라는 학생을 가르치는 재단 그 자체도 피해를 봤죠. 뇌물 쓰면서까지 그렇게 왔던 엉터리 선생을,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으니까 재단도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학생과 학부모들 얼마나 또 큰 피해를 받습니까? 이번 일로도 사실상 그 웅동중학교라는 그 학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피해가 큽니까? 뭐니 해도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이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 전체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 불공정과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도 열이 받아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밤을 지금 꼴딱 새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 2시쯤 됐거든요. 잠이 오지 않아요. 피곤해서 눈은 감기고 있는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는요, 제 유튜브 댓글 읽어보니까 저의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사실상 조국이 국민들에게 상해죄를 입힌 겁니다. 상해죄요. 건강을 상하게 했으니까요. 이거 저같이 밤잠 못 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잠 못 자는 분들요, 이거 진단서 떼면요 몇 주 진단서 나옵니다. 이 상해죄예요. 어찌 보면은 이거 전치 몇 주가 나올까요? 2주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국민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최하 수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국으로 인한 피해, 제가 더 열거할 게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쯤 그만두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가족의 피해 고통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국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의 피해가 크다? 이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김종민 의원이 지역구 주민분들요,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잘 감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김종민 의원 덕분에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로 인한 피해자와 조국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이 두 피해자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피해의 강도는 연쇄살인범 이춘재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욱 컸죠. 그런데 그 피해의 임팩트, 그리고 그 피해의 광범위성, 이거는요, 조국 일가가 단연코 앞섭니다. 그거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답이 나왔네요. 10월 3일 집회와 10월 9일 어제의 그 집회, 광화문 집회에 나오신 국민들의 분노를 보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그 고용주인 문재인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질적인 뭐 형법상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요, 분노와 증오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이 불면증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분들요, 우리 진단서를 한번 떼가지고 한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번 해볼까요? 고소를 한번 해볼까요? 직접 피해를 봤으면 고소 가능하겠는데요?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이거 한번 고소나 고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월 3일과 어제의 그 광화문 집회,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로 인해서 좌파 언론의 선봉장인 한겨레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자, 지금 기사 하나 올라가죠. 어젯밤 9시가 넘어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야가 아닌 상식의 문제, 이런 타이틀이 달렸죠. 요약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또 광화문의 대규모 인파, SNS 유튜브 더 많이 참여, 총결집 조국 사태 장기화, 무당 층파 참여도, 황교안 나경원도 집회 참석, 여의도에선 우리가 조국이다 집회. 자,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는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부정하는 극우만의 장이 아니다.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고립됐던 소수 극우에 더해 박 전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양쪽 모두 문제라는 기존 보수 세력까지 거리로 나오면서 보수 우파가 재결집하는 모양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은 그동안엔 집회 나가자 해도 보수 세력 안에서 말빨이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공통 분모로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설정됐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던 소수의 핵심 우파는 자기 주장을 하되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단일한 요구가 모이면서 우파가 확장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날 원래 예고했던 장외 집회를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도 동원 집회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회 현장엔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 참가자도 있었지만 조 장관 사태로 빚어진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이들도 많았다. 여러분, 이 기사가 그 기사 내용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게 한겨레 기사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뭐 우리 보고 뭐 극우 뭐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광화문 집회에 중도까지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상의 상식을 가진 정치적 색채가 없는 중도성을 지닌 시민들도 이 거리에 나온 거다. 이렇게 한겨레가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개천절 집회 이후에 올린 그 영상에서
좌파, 우파, 우린 합리파, 상식파다. 이런 타이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 한쪽의 말이 아니고 우리 국민 대부분의 목소리다. 뭐 이걸 제가 메시지를 저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주장을 하면은 문재인 측이 그건 니들 말이고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는 무서워하죠. 중도가 우리 우파 시민과 함께 중도 우파 같이 그렇게 확장해 버리면요, 그거는 정권을 잃고 총선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색채가 없는 아직 무당층인 이 중도를 우리 우파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 말이 합리적이고 맞네? 상식적이네? 그래서 우리는 상식, 합리 이런 말을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좌파 언론의 쌍두마차, 한겨레뿐만 아니고 경향신문까지도 조국 사건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사가 일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쪽 눈마저 그냥 다 감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못 보니까요. 이 말은 지금 좌파 언론마저 돌아섰다는 겁니다. 상식을 뒤엎은 그 조국 일가의 엽기적인 행각,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덮어주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문재인의 행태를 보면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색이 없는 중도층마저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비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는 이미 같은 배를 탔습니다. 지금 뭉치고 있고 뭉치면 산다는 것을, 그 의미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층까지 돌아섰으니까 우리가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뭉친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지를 한번 보여줘야겠습니다. 그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이 정부는 빨리 끝날 것입니다. 어제 집회에 나와주신 모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기운을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